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민자입니다. 오늘 또 달성사자 앞에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바람이 좀 부네요. 잠깐만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 대한민국을 다시 온전하게 바로 세우실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 밖에 없으시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 하루속히 처단되고, 우리 2017년 3월 10일 위헌파면 선고 또 재조사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 된다는 것이 공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그때 거짓으로 죄 없는 사람을 파면시킨 거, 거기에 대한 진실 반드시 밝혀지고요.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바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전 세계에 딥스테이트를 무찌르시는 수장 되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정말 너무 훌륭하시고 참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너무 참 아름다우시고 이쁘시잖아, 그죠? 그것뿐만입니까? 이쁘기만 하십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올바르시고, 정말 몸은 비록 여성이시지만 그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들 못지않죠. 네. 하루속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백악관에서도 회담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회담하시고 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계시는 달성사저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큰 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절 받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대한민국의 진짜 현직 대통령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오늘도 애국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는 이는 고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삼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당신일세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삼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이다.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으신 나의 어머니 유경수 중에서 나는 오뚜기예요 라는 부분과 맵시와 솜씨의 차이라는 두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뚜기예요.
유교사가 서울 노량진 새빵살이를 할 때 1955년의 일이다. 어느 날 심부름으로 집에 온 남편의 연락병이 건빵 30여 봉지를 유교사에게 내놓았다. 부대에서 웬 건빵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니에요. 근해양 주려고 제가 먹지 않고 모은 거예요. 건빵은 사병에게 간식으로 배당되는 것이었다. 그 연락병은 그것을 먹지 않고 2달쯤 모았더니 30여 봉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사는 연락병이 가져온 건빵을 깨끗한 종이로 도로 포장을 하여 들고 가기 쉽도록 노끈으로 꽁꽁 묶은 후 되돌려주며 말했다. 참 고마워요. 그러나 이 건빵을 우리가 받을 순 없어요. 어리둥절하여 연락병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부대의 것을 제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사모님. 아기에게 주려고 제가 안 먹고 모은 것입니다. 네, 알아요. 안 먹고 모은 그 정성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도 부대에서 먹으라고 준 것은 당사자가 먹어야 해요. 끝내 유교사는 되돌려 주었다. 그 이듬해 충현동에 살 때의 일이다. 형편없이 낡아버린 외식 건물이어서 유교사는 손수, 하수구를 고치고 벽을 발랐다. 이 수리 중에 사병들의 도움을 받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시의 풍조로서는 장성댁이라면 부하 사병이 그만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으나 유교사는 엄격하게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시멘트 한 포대도 군수물자를 받아 쓰지 않았다. 어느 날 친척뻘 되는 장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손수 집수리하는 걸 보고 모자라는 물자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유교사의 대답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그 장교는 자기 짐작으로 필요할성 싶은 시멘트 5포대를 가져다 주었다. 어머, 한꺼번에 5포대나 요긴하게 쓰겠어요. 5포대의 시멘트가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보일 만큼 유교사에게는 물자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 일을 그 장교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다음해 3월의 어느 날 유교사는 5포대의 시멘트를 가지고 그 친척 장교를 찾아갔다. 저번에 빌려 쓴 것 갚으러 왔어요. 그걸 갚으려고 얘까지 찾아오시다니. 오히려 그 장교가 당황하며 놀랬다. 유교사의 성격을 짐작하고 있는 그는 가지고 온 시멘트를 받아두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혀를 내둘렀다. 그 남편의 그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오뚜기예요. 오뚜기라니요? 정에 솔려 잘 넘어지니 그렇죠. 넘어졌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도로 오뚝 서잖아요. 그래서 오뚜기예요. 언젠가 어느 기자와의 대담에서 주고받은 대화이다. 사회에 끌리게 되면 사회의 기강도 질서도 바로잡을 수 없으며 더구나 유교사에게 짐지워질 사명이나 직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네? 엠풍 정류소가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맵을 찍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곳에 사는 게 아니라서. 다시 읽을게요. 정에 솔려 잘 넘어지니 그렇죠. 넘어졌다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도로 오뚝 서잖아요. 그래서 오뚝이에요. 언젠가 어느 기자와의 대담에서 주고받은 대화이다.
사회에 끌리게 되면 사회의 기강도 질서도 바로 잡을 수 없으며 더구나 유교사에게 짐지워질 사명이나 직책을 올바르게 이행할 수 없다. 사사로운 정을 이성으로 절제하고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괴로움을 유교사는 오뚝이란 말로 설명해 주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1971년 유교사는 비서 한 사람을 새로 채용했다. 당시 그의 집에는 전화가 없었다. 유교사는 전화 가설 신청서를 빨리 내라고 했다. 비서는 곧 전화가 가설되리라 기대하며 전화국에 전화 가설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퇴근 후 급한 볼일이 있으면 유교사는 일부러 사람을 보내기도 했다. 비서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유교사는 불편함을 참고 지내는 것이었다. 전화가 가설된 것은 만 9개월 만이었다. 유교사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비서일지라도 전화국에 전화 가설을 청탁하는 것은 사적인 청탁으로 여기고 불편함을 참으며 순위에 따라 처리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유교사는 그런 분이었다. 공사의 구분은 가까울수록 엄격했다. 지망군이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망군이 숙제를 해야겠는데 도화지가 없었다.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이 그날의 과제물이었다. 지망군은 영부인 비서실로 갔다. 백지 몇 장 주세요. 비서는 책상 위에 놓여있는 빳빳한 용지를 무심하게 생각하고는 집어주었다. 지망군이 종이를 들고 막 나가려는데 유교사가 들어섰다. 지망군이 멈칫하면서 종이를 등 뒤로 숨겼다. 유교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교사는 지망군이 들고 있는 종이를 도로 비서에게 돌려주었다. 종이 한 장도 국가의 재산이에요. 사사로이 쓸 수 없잖아요. 비서에게 일러주었다. 종이 한 장에 대해서도 공사의 분별이 이와 같이 엄격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맵시와 솜씨의 차이. 박 대통령 내외가 동남아 3국의 순방 중 태국 국왕 주최 만찬회 석상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날 박 대통령 오른쪽에 태국의 왕비, 왼쪽에 국왕, 국왕 왼쪽에 유교사, 이런 순서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유교사와 국왕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유교사는 전통 있는 태국 왕실에서의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자 국왕이 근엄한 자세로 유교사에게 화제를 돌렸다. 귀대, 청와대에서는 자녀 교육을 어느 분이 담당하게 됩니까? 내가 전담하다시피 하지요. 대통령께서는 정사에 바쁘셔도 틈도 없으시려니와 그런 데까지 마음 쓰시게 하는 일이 송구스럽기도 했어요. 마당께서는 평소 어떤 교육관을 가지셨는지요? 가장 쓸모있는 슬기로운 한 인간으로 키우려고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월감이나 의타심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정서적인 면과 도의적인 면을 강조하지요. 박 대통령께서는 자녀 교육에 다른 의견을 안 가지셨는지요? 나는 그들에게 엄하게 가르치려고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면 순하게 키우시려 해요.
아이들에게는 나보다 대통령께서 인기가 더 있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인 저녁 식탁에서 내가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대통령께서 아이들에게 후하게만 대해주시고 인기를 얻으시지만 그들이 아직 어려 투표권이 없으니 선심을 서 보셨댔자 별 도움이 안 되실 거라고요. 유교사가 이 말을 마치자 국왕은 응? 하고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급기야 으하하하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국왕은 계속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일찍이 국왕이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이처럼 쾌활하게 웃는 일을 본 적이 없었던 왕비나 주위에 배석한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그처럼 무뚝뚝한 국왕이 쾌활하게 웃고 보니 만찬회의 분위기는 더없이 화기에 넘치고 즐거움으로 들뜨게 되었다. 1969년 8월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의 일이다. 박 대통령 내외가 머무르는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에서 닉슨 대통령 부처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회가 있었다. 이 석상에서 로저스 국무장관은 유여사를 보고 오늘 만찬회에 깨냉국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생선 요리도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 많이 드십시오. 라고 했다. 2주일 전 로저스 국무장관이 내한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에 초대받은 그는 깨냉국을 처음으로 맛볼 수 있었다. 깨를 갈아 만든 이 냉국을 잡수시면 건강에 좋아요. 유교사가 권하던 그 말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닉슨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무슨 이야기가 그처럼 즐거우냐는 표정이었다. 로저스 국무장관이 자초지종 설명에 들려주었다. 닉슨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유교사를 향해 말했다. 깨는 나도 좋아하지요. 마침 미국에 깨가 없어서 깨냉국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그러자 유교사가 응수했다. 미국은 없는 게 없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깨도 없는 걸 보니 우리나라만큼 풍부한 나라가 아닌 것 같군요. 닉슨 대통령과 로저스 국무장관은 파한대소했다. 공식 만찬이 끝나자 옆방으로 옮겨가서 가벼운 음료를 들었다. 이 수놓은 노란 꽃이 국화 아니에요? 유교사의 의상을 유심히 살펴보며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보랏빛이에요.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상징이 오렌지라는 얘기를 듣고 오렌지 색으로 수놓았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오렌지와 연관지어 우위를 강조한 유교사의 기민하고 재치 있는 응대에 둘러섰던 기자들이 감탄했다. 이보다 앞서 1964년 12월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일반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가정사정으로 지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요리반, 재봉반, 꽃꽂이반, 육아반 10여여 종류의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본의 여자 실업학교를 방문했다. 학교에서는 유교사를 환영하기 위해 가사과 학생들이 호두 박힌 치즈를 만들어 대접했다. 그러나 유교사는 그것을 시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사과 학생들에게 직접 햄 요리를 만들어 보여주었다. 이 장면을 보도한 독일 신문의 기사문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교사는 10 곱하기 10cm 크기로 파르페스트를 솜씨 있게 잘라 거기에다 햄을 올려놓고 만 다음 달걀의 노른자 위를 발랐다. 물론 앞치마를 두르고 알뜰한 주부로서 살아온 여사이므로
햄 요리를 만드는 것쯤은 손쉬운 일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 해도 국빈으로 외국을 방문한 한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이 성큼 요리를 만들려고 요리대 앞에 나설 수 있는 침착한 담력을 가졌으면 자랑스러운 일이다. 네, 이렇게 이제 기사에 독일 신문의 기사에 올라갔었다는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나타내려 하게 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1964년 서독 방문을 앞두고 유교사가 한 이 말은 누구를 만나든 가림없이 성실하게 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혹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침착성과 겸허성을 가지려면 인간적인 수련과 인격의 연마를 통한 자기 중심이 확립되어져야 한다. 그런 뜻에서 이 부드러운 표현은 기실, 유교사의 깊은 신념을 드러내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다. 1965년 5월 박 대통령 내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러스크 국무장관 부처가 주최하는 오찬회에 참석했다. 오찬회를 마치고 유교사가 러스크 국무장관과 더불어 걸어 나오는 장면이 미국 시민들에게 이채롭게 비쳤다. 왜냐하면 러스크 장관과 나란히 걸을 뿐 팔짱을 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미의 관례로서는 그런 경우 팔짱을 끼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었으나 유교사는 그것에 따르지 않았다. 이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대조적인 예적인 예의라고 지적했다. 물론 동양적인 예의와 구미적인 예의의 차이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유교사가 러스크 국무장관의 팔짱을 끼지 않은 것은 동양적인 예의를 인식한 것이라기보다 한국 여인의 부덕을 닦아온 유교사로서 어딜 가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나타내려는 생활 철학에서 팔짱을 끼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처신이 오히려 미국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과 호감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풍습의 차이를 짐작하는 그들에게는 팔짱을 끼지 않은 유교사의 모습이 동양적인 예법에 따라 격식을 차리는 떳떳한 처신으로 비쳤던 것이다. 1966년 동남아 삼국을 순방할 때이다. 첫 방문국인 말레이시아 방문 3일째 되는 날 유교사는 말레이시아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기자들은 주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유교사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생활 신념은 스스로 전략하는 내핍 생활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의상, 생활 필수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애용한다고 강조했다. 은근히 국내 생산품의 질적 우수성을 자랑해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제일 기쁜 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국민 여론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내조의 보람찬 자랑스러움을 말했다. 나를 만나려는 사람들을 되도록 많이 만나 국민의 여론을 듣고 의견을 참작하여 그것을 대통령께 반영시키는 일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던 것이다. 대체로 외국 순방 일정은 가는 곳마다 환영과 화려한 의식, 성대한 잔치로 메워진 나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표면적인 일면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화려한 일정의 이면에는 한국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주어진 의무나 직책을 다하려는 피나는 노력과 고통과 인내가 깃들어 있었다.
식사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공식 오찬이나 만찬회에서는 을의 그 나라 특유의 별미나 성찬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공식적인 초대석상에서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을 만큼 심적인 여유나 분위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더구나 채식을 즐기는 여사로서는 육식 위주의 대접이 꾸미에 당기지 않아 먹는 신용만 할 뿐이었다. 거의 음식을 못 먹다시피 하고 호텔로 돌아오면 허기가 지고 피곤하여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짜여진 일정에 따라 다음 해협에 나가려고 의상이며 머리 손질을 하다 보면 과일 한 개가 맛볼 겨를이 없었다. 어느 날 유교사의 딱한 사정을 보다 못해 수행한 비서가 라면과 냄비를 구해왔다. 그것을 호텔 방에서 끓여드렸다. 찬이라곤 단무지 몇 쪽뿐이었다. 이 라면을 유교사는 맛있게 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살 것만 같아 어디 또 가봐야지 하며 떨치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성대한 잔치에서 국왕이나 왕비를 상대로 상냥하게 담소를 나누던 조금 전의 어연한 유교사가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라면을 맛있게 드는 모습,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측근에게는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라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다음 날도 수행원들이 호텔 안에서 라면을 끓여드렸다. 그러나 유교사는 수저를 들지 않고 대통령을 모시러 가는 것이었다. 대통령도 수행원이 끓여드린 라면을 맛있게 들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행원들은 라면을 2그릇 준비하게 되었다. 아무리 작은 실수일지라도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사소한 허물이라도 허물이 잡혀서는 안 된다. 외국을 방문하는 유교사의 철저한 신념이요 수행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이었다. 호텔에 들어서면 유교사는 자신이 거처하는 방뿐만 아니라 수행원들의 방까지 티끌 하나 머리카락 한 오락이 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었다. 들어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항상 방을 깨끗이 해두려고 했다. 비서들이 침대를 손질해두면 이를 살펴보고 아냐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하고 손수 그것을 고쳐놓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물론 청소부들이 방을 치우겠지만 그러나 이 방을 우리가 썼다는 걸 그들도 알 텐데. 하루는 수행원 한 사람이 유교사의 저고리 뒷기장을 고쳐드리게 되었다. 평소에 유교사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행원도 우리나라를 출발하기 전에 세세한 것을 준비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유교사의 저고리 빛깔에 맞는 실을 구할 수 없었다.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음을 눈치챈 유교사가 길이 5 내지 6cm쯤 되어 보이는 상자를 여행 가방 속에서 꺼내 주었다. 수행원이 상자를 받아 열어보자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지게 놀라버렸다. 조그만 상자 안에는 여사가 마련해온 모든 의상의 색깔마다 그것에 적합한 갖가지 실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늘고 굵은 바늘, 훅, 핀, 훅, 또 핀 등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차곡차곡 챙겨져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또기 편에서는 참 이렇게 어떤 정말 보통 같으면 그렇게 감방을 정성껏 모아가 오고 이러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 마음을 또 받아주고 이래 할 텐데 그 마음만 받고 도로 주시는 그 모습, 야 정말 이거는 그래서 더 놀라웠고요.
그리고 또 세민, 시멘트 5포대 이제 그걸 다시 되갚아 주는 거 보면서 주는 점이나 또 이렇게 정의 솔려가 넘어지지 않고 공과 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구분하셨다는 거. 종이 한 장, 그 지만 씨가, 그 당시 지만이가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해서 종이를, 그 정도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수용하고 그럴 수 있다 생각할 텐데, 그런 것조차까지 용납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철두철미하시구나. 이 공과 사에 대한 구분 정말 확실하시고 자애롭지만 이 어떤 그건 진짜 공과 사 부분은 철두철미하신 분. 진짜 또 앞편에서도 나왔지만 거짓말 한다든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혼을 내시지만 또 자기 잘못을 정확하게 또 인정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또 용서하고 그를 또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런 아량도 계시고, 참 성품이 이렇게 의식이 굉장히 넓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유연하시면서도 원칙이 바로 딱 서가 있으신 분, 그런 분이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보면서. 그러면서도 외국 가셔서도 정말 이렇게 당당하셨다는 거. 그 중에서, 말씀 중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나타내려 하게 되면 세계 어디를 가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라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참 우리 유영수 여사님께서 얼마나 참 자존감이 높으시고, 그죠? 그러면서 당당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자신이 그런 모든 이런 것도 지켜나가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 정말 보통 사람들은 하기 좀 어렵죠. 이렇게까지 정말 성품이 훌륭한 성품이시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혹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침착성과 겸허성을 가지려면 인간적인 수령과 인격의 연마를 통한 자기 중심이 확립되어져야 한다. 우리 유교사님께서는 진짜 자기 중심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계신 분이심을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새기고 진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 있는 그대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마음가짐, 자세, 태도 이런 거를 정말 많이 배웁니다.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유교사님 어떤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철학을 들으면서 제 삶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래도 조금씩 의식하면서 고쳐 나가려고 애쓰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네. 우리 참 외국 어디 가서도 진짜 당당하셨는데 어제가 이재명 25일 날이죠.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님 만났는데 세상에 정상회담인데 공식 문서가 이래와 같이 이렇게 서로가 계약이 체결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정상들 간에 사인을 하고 주고받고 이래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이게 회담이 제대로 그 나누었던 회담 이런 것들이 서로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공식 문서가 없는 회담이었다. 그거는 그야말로 어떤 그냥 아무런 실소득이 없는 그런 회담이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뭔가 이래 내세울 만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나요? 이걸 보고 그 LA 시사 대표님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하셨나? 하여튼 정말 실속 없는 그런 회담이었고 오히려 이재명이가 막 웃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웃으셨던 그 이유가 이재명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불리한 거를 어떤 이게 왜 불리한 거를 말하고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님에게 다 들어줬다는 거죠. 다 들어주고 오히려 또 앞서가지고 그 미군 그 방위비 그것도 다 그것도 그렇고 살개방도 한다고 했고 국방비 증액 모든 거를 그냥 스스로 이렇게 다 해주겠다 퍼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다 해준다 하니까. 그래서 웃으셨다고 어제 LA 시사 논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셨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셨을 건데 당당하게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또 우리도 또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을 내주고 그게 서로 협상이잖아요. 그런데 완전 내가 받는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내줘버리는 거 그거는 협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 내란범들이 진정한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체면, 자신의 어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국익보다도 자신의 체면을
먼저 더 중시하는 이런 참 이런 외교 그런 걸 갖고 또 우리 국내 방송에서는 막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재명을 뭐 스마트하다 그 훌륭한 지도자다 뭐 이런 식으로 부추겨줬다고 칭찬해줬다 하면서 인정해줬다고 막 떠벌리고 이래 하죠. 그 속내는 모르고 그죠. 정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가서는 안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보니까 참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진짜 대통령님을 제껴두고 지금 가짜 대통령들이 가짜 불법 대통령들이 지금 우리 국위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는 그 진짜 깍듯이 가서도 국빈 대우 받고 또 요구할 거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러셨는데 이재명이는 이번에 그 회담하고 돌아올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배웅도 안 해줬어요. 한 나라에 그래도 대통령이 갔는데 어떻게 배웅을 안 해줍니까? 그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진짜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막 보란 듯이 그런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재명한테 막 의자 빼주고 웃고 이래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들을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나는 윤석열 지지 안 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그 윤석열 지지하는 자들은 요번에 이재명이가 미국 가면 뭐 바로 체포되거나 아예 막 그거 호되게 아주 그거 뭐고 무한을 받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님이 웃고 막 의자 빼주고 이래 하는 걸 보면서도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 하여튼 참 오면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재명이를 갖다가 그렇게 혼내는 모습 또 하여튼 그랬습니다. 너무 우리 트럼프 대통령 너무 멋있고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이 서로 격에 맞지 이재명이나 윤석열, 문재인은 잽이 안 되는 거죠. 함께 할 잽이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왜냐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내사라 개사라 거기 209개국 사인하는데 사인하신 분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시행하시려는 게 뭡니까? 내사라 개사라 아닙니까? 거기에 하겠다고 동의하신 분, 사인하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라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님이 누구와 협의를 하고 누구와
이런 일을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에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가짜들은 결국 가짜일 뿐입니다. 진짜가 오면 가짜들은 다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사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은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청와대로 복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